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뇨는 고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피검사를 하고 알약을 삼키며 또 하루를 버티는 중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숫자 하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하루 종일 불안하죠.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먹으라고 하지만 아무도 진짜 길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약에 의존하며 버틸 뿐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이야기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도 제약회사에서도 쉽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몸속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결코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마 평생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혈당뿐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혹시 당신은 언제부터 당뇨를 평생병이라고 믿게 되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혈당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당 수치나 당화혈색소 숫자만 바라봅니다. 마치 물탱크의 뚜껑만 보고 안에 금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탱크에 금이가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결국 셉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괜찮다고 안심하지만 속에서는 서서히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당화혈 색소가 좋다고 듣고도 시야가 흐릿해지고 손발이 저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속 시스템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를 보려면 세 가지 거울을 마주해야 합니다. 첫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세포가 문을 잠그고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당은 피 속에 쌓이게 됩니다. 문이 녹슬어 제 기능을 못하는 셈입니다. 둘째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입니다. 열쇠를 만드는 공장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췌장이 지쳐가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약을 넣어도 열쇠를 만들 수 없습니다. 셋째는 미세 혈관의 상태입니다.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는 길이 막히거나 새고 있다면 아무리 인슐린이 돌아다녀도 세포는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집의 수도관이 녹슬어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에 사는 64살 김종호 씨는 병원에서 당화혈색소가 6점이라고 들었지만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검사를 다시 해보니 췌장은 이미 지쳐 있었고 미세 혈관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숫자만 믿고 안심했던 것이 오히려 몸을 더 깊은 곳으로 몰아넣은 셈입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읽지 못하면 단순한 피로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식사 후 갑작스런 졸음이나 송긋의 찌릿함 같은 사소한 변화들이 바로 경고음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위해 살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만든 내부의 흐름입니다. 혈당이 높고 낮은 것은 결과일 뿐, 원인은 세포의 문이 닫히고 열쇠가 부족하며 혈관이 막힌 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되찾을 때 비로소 혈당은 조용히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이런 불균형이 특히 한국인에게 자주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서양인과 전혀 다른 한국인의 당뇨의 숨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오는 상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살이 찌지 않아도, 오히려 말라도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비만의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의 당뇨는 그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서양인은 트럭이고 우리는 경차입니다. 엔진이 작고 연료 탱크도 작습니다. 그런데 트럭처럼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타버립니다. 우리 몸의 엔진인 췌장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과 아시아인은 유전적으로 췌장이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서양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오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더해지면 췌장은 쉬지도 못한 채 계속 인슐린을 짜내야 합니다. 결국 남보다 빨리 지쳐버립니다. 서양인에게 효과적인 식단이나 운동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살을 빼야 한다는 말에 무작정 굶거나 단식을 반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췌장은 더 힘들어집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해주는 창고인데 그 창고가 사라지면 인슐린은 쉴 틈이 없습니다. 결국 췌장은 더 빨리 고장나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67살 이선자 씨는 평생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당이 9.8이라고 했고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살도 없는데 왜 당뇨냐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췌장은 매우 약해져 있었고 근육량이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약을 더 늘리기보다 저는 그녀에게 식사 습관과 근육 회복 훈련을 권했습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하게 나누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며 걷기 운동으로 다리 근육을 살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지만 2달째부터 송그대 저림이 사라지고 3달째에는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4달 후 그녀의 당화 혈색소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그녀가 진한 커피와 함께 빵 한 조각을 눈치 보지 않고 먹으며 웃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웃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진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당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무게와 습관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한국인의 당뇨는 서양인의 당뇨와 다릅니다. 작고 섬세한 엔진을 지닌 우리의 몸은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피로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회복도 빠릅니다. 방향만 올바르면 췌장은 다시 숨을 쉽니다. 살을 무작정 빼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고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약한 췌장을 살리는 3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이나 음식만으로 혈당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지만 진짜 회복은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췌장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섬세한 기관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에 가장 먼저 무너지고 회복도 가장 느립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의 리듬을 되찾으면 놀라울 정도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진료 끝에 확인한 췌장을 살리는 3가지 황금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공복 4시간의 법칙입니다. 밤에는 췌장이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 췌장은 재충전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 야식이나 과일 한 조각이라도 먹게 되면 인슐린은 밤새 쉴 틈이 없습니다. 췌장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처럼 계속 일하게 되고 결국 피로가 쌓입니다. 당신의 췌장은 밤에도 한숨도 못 쉬는 노동자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퇴근이 없으면 결국 고장이 납니다.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물 한 잔만으로 입을 헹구듯 가볍게 끝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지만 몸은 곧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혈당이 조용히 내려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창고가 크면 혈당은 조용해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이 갈 곳을 잃고 피 속에 떠돌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는 가장 큰 저장고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저녁 식사 후 천천히 걷거나 의자에 앉아 일어나기를 반복해 보세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췌장은 조금씩 안심합니다. 운동은 약이 아닙니다. 운동은 당신 몸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꾸준한 움직임은 세포의 문을 녹슬지 않게 하고 인슐린이 다시 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다리의 힘이 당신의 혈당을 지켜주는 진짜 지표입니다. 세 번째는 깊은 잠의 회복력입니다. 수면은 췌장의 재생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 다음 날 아침 혈당이 치솟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생각이 많으면 췌장은 쉴 기회를 잃습니다. 규칙적으로 7시간 이상 자고 가능한 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잠이 들기 전 방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으면 몸의 긴장이 풀리며 혈당이 안정됩니다. 깊은 잠을 자면 췌장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음 날 새롭게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약보다 숙면 하나로 혈당이 안정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췌장은 우리가 얼마나 잘 쉬고 잘 움직이며 잘 자는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3가지를 지키면 약 없이도 혈당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면 약은 점점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이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은 기억으로 남을 때 비로소 습관이 됩니다. 당신의 몸이 진짜 변하는 비결은 기록에 있습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혈당을 병원 수치로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자신이 직접 숫자를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공복 혈당 달력은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알아가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손끝의 숫자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전날의 하루를 짧게 기록합니다. 어제 언제 먹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언제 잠들었는지 간단히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놀라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어느 날은 소주 2잔을 마시고
11시에 잠들었더니 오늘 아침 혈당이 183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6시에 식사하고 30분 산책 후 10시에 잠들었더니 아침 혈당이 110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약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입니다. 달력위 숫자는 당신 몸의 일기장이자 거울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결과로 되돌아오는 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단순한 기록은 의사보다 더 솔직합니다. 혈당이 높을 때는 단순히 왜 그런지 이유를 적어보세요. 늦은 식사 스트레스, 부족한 잠,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적는 행위 자체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기록은 약보다 강한 약속이 됩니다. 하루 이틀만 써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먹는 것과 움직임이 숫자를 바꾼다는 것을요. 그렇게 공복 혈당 달력은 몸의 지도를 그려줍니다. 이 지도에는 병원이 모르는 당신만의 길이 표시됩니다. 어떤 날은 오르고 어떤 날은 내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꾸준히 쓰면 당신의 몸은 스스로 배웁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은 어떤 약보다 큰 힘을 줍니다.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생기고 숫자에 쫓기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결국 이 달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몸의 주인이 되는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펜을 드는 그 순간 췌장은 당신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혈관을 따뜻하게 듭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기록된 숫자 뒤에 진짜 비밀을 볼 차례입니다. 바로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다음에서 꼭 확인하세요. 같은 밥인데 먹는 순서만 달라져도 혈당은 50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췌장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밥부터 먹으면 포도당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가 췌장은 급히 인슐린을 내보내야 합니다. 마치 갑자기 몰려온 불길을 막으려 소방수가 허둥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면 위안에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 생깁니다. 음식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이것이 거꾸로 먹기의 힘입니다. 식사 순서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먼저 채소를 먹습니다. 샐러드나 나물 김치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 생선이나 두부 달걀처럼 소화가 느린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반 공기 정도만 먹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샐러드 먼저, 생선 다음 밥은 천천히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우리의 밥상은 변하지 않아도 순서가 바뀌면 췌장은 쉴 틈을 얻습니다. 밥을 먼저 먹을 때는 인슐린이 급히 분비되어 피 속의 당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채소와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속도가 조절됩니다. 이것은 약이 아닌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법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는 김치 한 젓가락, 나물 한 숟가락, 두부나 생선을 먼저 드세요. 그렇게 하면 혈당은 조용히 내려가고 포만감은 오래 갑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는 이 순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밤에 췌장이 쉴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빨리 먹거나 밥을 먼저 먹으면 췌장은 다시 과로하게 됩니다. 혈당이 출렁이고 피로가 깊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처럼 췌장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췌장을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거꾸로 먹기는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한 끼 속에서 몸을 회복시키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숟가락이 췌장의 휴식을 결정합니다. 식탁은 약국보다 강력합니다. 이 간단한 순서만으로도 혈당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오늘 저녁 바로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금세 반응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단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약보다 강한 힘,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3가지 황금 습관과 1가지 밥상 순서를 이야기했습니다. 밤에는 췌장을 쉬게 하고 근육을 키우며 깊은 잠을 자는 것, 그리고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이 단순한 4가지가 당신의 혈당을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이 답이라고 믿지만 진짜 변화는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향기롭듯이 밤하늘의 별은 늦게 떠도 가장 오래 빛납니다. 당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빛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1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저녁 공복, 4시간의 법칙을 지키거나 식사 순서를 바꾸거나 하루 30분만 걸어보세요. 내일의 혈당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약에 의존하는 대신 몸의 신호를 듣고 스스로를 돌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당뇨는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습관일 뿐입니다. 몸의 주도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당신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건강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